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그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자본 계정에서 마지막 단계 자본 계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 참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는 게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거 있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요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갖다가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인데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회계 처리 이렇게 합니다. 그랬었죠. 이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그 예상했던 금액 퇴직금을 갖다가 전 직원의 퇴직금을 12월 31일자로 계산한 다음에 그 퇴직금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기록하는 방법이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부채, 충당부채.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퇴직금이 2,000원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있는 금액 이렇게 뺐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주는데 이 퇴직금도 퇴직자한테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소득세 이렇게 예수금으로 띄어놔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퇴직금을 갖고 있게 되면 회사가 망했을 때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니까 지금 우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퇴직연금의 운영 형태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확정급여형이다, 확정기여형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여기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자금의 운용 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할 때는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직원들 본인이 직접 할 때는 확정기여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때는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고 쓰시면 되고, 보통예금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확정기여형일 때는 여기 비용 처리해서 퇴직급여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가지만 쓰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위에 써져 있는 거는 차후에 세무 2급에서 배울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회계 1급에서 여기까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퇴직연금에 대한 것들 말씀을 해드렸고 요 다음 연결된 게 우리 자산계정이란 말이죠. 아니 자산이라네. 자본계정. 자본계정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얘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보셔야지 아 이거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써드리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여기 계정이 써져 있는 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직접 쓰면서 거기에 대한 그 회계 처리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시게 될 여기 자본계정, 재무상태표에서의 마지막 파트인 자본계정. 자본계정은 말이죠. 보통 여러분 교재에서는 보통주 자본금이란 말도 쓰고, 그다음에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냥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조회했을 때 교재에서 자본 얘기 나오면 보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본 계정에는 크게 5가지의 계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자본금 계정이 있는데 이 자본금 계정은 앞으로 우리가 기록할 때 자본금은요, 개인회사에서야 자본금 그러면 자본금 얼마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금액 한 번에 썼잖아요.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그렇게 금액을 쓰면 안 돼요. 그 금액이 나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식수가 몇 주인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액면가액, 액면가액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앞에서 단기매매증권 배울 때 액면가액 나오면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자본계정에서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쓸 때 특히나 그것도 액면가액을 언제 써요? 예, 우리 회사의 자본금을 기록할 때 주식의 액면가액이 쓰여요. 쓰이는 방법은 차후에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계정들의 정리부터 한번 미리 쭉 해놓는 거니까 계정부터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은 뭐였다고 그랬었냐면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랬었죠. 자본잉여금에는 크게 세 가지 구분 계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식, 이건 길게 크게 띄어서 써야겠다. 자본잉여금에는요, 주식 발행을 했는데 초과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지금 여기 자본잉여금의 계정들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다 남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계정에는 구분 계정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 두 번째는 감자 차익, 세 번째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우선 세 개 적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여기 자본 조정 계정은요, 위에 있는 자본 잉여금에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들어왔다.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할 수도 있어요.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아까 사채 발행했던 거하고 계정 모양이 좀 비슷하죠. 두 번째로는 감자 차익이 있다면 감자 차손도 있어요. 감자 차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이 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게 마련이죠. 좀 요 세 가지 계정들은 자본 조정에 있는 세 가지 계정은 자본 잉여금 계정에 있는 계정에 차감 반대되는 차감 성격을 갖고 있는 계정들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만 잘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자본 조정 계정은 금방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본 조정에 한 가지만 더 기록을 해놓자고요. 일단은 여기 자기 주식, 타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오게 됐을 때 걔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증권 쓰기로 했었죠. 근데 타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뭐라고 기록한다?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한다. 그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네 번째로는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에도 세 가지 계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 요거는 얼마 전에 봤던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 자본 계정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자산 환산 손익 계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계정에는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 잉여금 계정에서는 지금 일단 여러분 여기 회계 1급 수준에서 여기 레벨에서는 지금 써드리는 것만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하고, 두 번째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해서 자본 계정을 갖다가 크게 통합 계정 5개로 구분하고요. 그 통합 계정 안에 구분 계정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정리만 하면 끝이면 안 되죠? 계정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계정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앞에 여기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 계정 앞에 게 통합 계정 5개 놓고 기억해 주세요 그랬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구분 계정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이유를 한번 얘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자본 계정과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계정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자 차익, 처분 이익, 감자 차손, 그다음에 처분 손실, 잉여금, 손익 이런 계정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얘가 자본 계정이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해두지 않으면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든지 이런 계정 하나 끼워놓고서는 성격 다른 거 찾으세요. 그러면은 자본 계정인지 손익 계정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센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10개 찍으면 아마 7, 8개 틀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 특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본 규정은 정확하게만 암기해 두시면 이 문제는 문제 아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문제 나오는 즉시 그냥 점수 따는 문제야. 점수도 되고 시간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5초 안에 다 바로 나옵니다. 나중에 외우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형태는 손익계정하고 이 자본계정에 있는 것들하고 섞어놓고선 성격 다른 거 찾으라는 게 첫 번째 유형의 시험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계정들 또 제가 써드린 계정들 쭉 다 보니까 얘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전혀 안 쓰는 용어예요. 안 쓰는 용어죠. 그러면 회계 담당자들은 많이 쓸까? 천만의 말씀이요. 회계 담당자들도 거의 쓰지 않는 계정이에요. 실무에서는. 왜? 이거 관련된 거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목적성이고 여러분들이 자본 계정을 정확하게 잘 암기해 놓으시면은요.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 담당자끼리 얘기하잖아요. 자본 계정 모르는 사람 억수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 자본 계정 얘기하다가 저 사람 공부 꽤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정 파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본 계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자격증 땄다고 그래도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자격증 딴 사람들도 자본 계정을 정확히 구분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계시면 시험 볼 때까지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도 다 총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한테 비교거리가 될 때 자본 계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베니핏을 얻을 수도 있고 시험 점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본 잉여금하고 자본 조정하고 하나 띡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1번, 2번은 감자 차익 2번, 3번. 3번은 자기 주식 처분이. 자, 4번은 자기 주식. 이 네 개를 써놓고 성격 다른 거 골라보세요. 그러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항목인 거예요. 또 시험 중에서는 대부분 요 두 가지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두 개를 갖다가 섞어놓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죠. 성격 다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상으로 30분 남았는데 이거 갖고 다 설명이 가능할까 싶기는 하네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에이, 그래요. 오늘만 날 아니니까.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만. 몇 분 했어? 13분 하고 끝나기 이제 그렇잖아 이거. 지난번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차이를 갖다가 설명해드렸나요 혹시? 자, 이것까지 해보고 요거 일찍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암기하라고. 이따가 나가실 때 이거 암기한 거 테스트해서 통과한 사람만 나갈 수 있어. 못 외웠으면 다 외울 때까지 다 외우고 나가야 돼. 아셨죠? 옛날에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그랬어, 진짜로. 그 선생님은 암기하라는 거 암기 못 하잖아요. 그 안내 보내줬어. 그렇다고 제가 진짜 그렇게 하겠어요? 예, 할 거예요. 농담이고요. 자,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요, 주주와의 거래예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또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 자본잉여금하고요, 요 밑에 이 잉여금은 반드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자본잉여금은 누구와의 거래라고요? 주주와의 거래 결과로 생긴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아니지 여기다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요. 좀 튀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잉여금 뭔가 남긴 남았는데 얘는 주주와의 거래 결과로 생긴 거를 자본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이잉여금은 경영활동의 결과예요. 경영활동의 결과 또 결과로 나온 것 또는 경영활동을 뭐 영업활동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남은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건 뜻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다 팔아버리면 더 이상 주주가 아니죠. 그 과정에서 돈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의 결과로 남은 것이다.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여기 밑에 뭐 있어요? 당기순이익 있죠. 즉 우리 회사의 경영활동을 인해서 영업활동을 인해서 돈을 번 거예요. 남은 거. 그런데 회사의 목적이 돈을 벌면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돈 나누어 갖자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주주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주인들이 모인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 이익잉여금은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주주들끼리 처분할 수 있지만 자본잉여금은 절대 처분할 수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자본이라는 계정 안에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자본잉여금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구분을 해놔야지 주주총회에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만 나누어 갔지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얼마를 나누어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잉여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정도만 설명을 해 놓고 여기 해당되는 각각의 계정들을 지금부터 암기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 한 20분 정도 25분 남았는데 진도는 더 안 나가고 얘는 내일 설명을 각 계정들에 대해서 구분 계정들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